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3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달에 태풍이 하나 왔었는데 혹시 아세요? 곤이라는 이름의 태풍이었는데. 네. 한국 이름이네요. 한글로 된 이름이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태풍 왔는지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네. 한국 쪽으로는 이렇게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북한에는 태풍 피해가 상당히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라선시. 라선시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함경북도 끝자락에 거의 제일 동북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반도에서. 네, 거기 이제 두만강 하류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지역인데 여기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큰 피해가 났대요. 그게 8월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특히 피해가 집중된 곳이 백학산 기슭인데 여기 이제 주민 40명이 숨지고 기관, 기업소, 학교, 타과서, 병원 등 99동의 공공건물과 주택 1,070여 동, 5,240여 세대가 피해를 입고 철다리를 포함한 철길 51개소, 농경지 125정보가 완전히 침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베이징 국제적십자사 동아시아 지부 대변인에 따르면 가옥 150여 채가 완전히 파손됐고 860여 채가 일부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고요. 또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 연맹 여기서 발표한 거는 도로 4,930평방미터, 다리 632m, 철로 1,976평방미터가 파손됐고 1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죠. 11,000여 명이면 거기 인구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왜 이런 피해가,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는가를 봤더니 일단 몇 시간 동안 300mm 이상의 집중폭우가 내렸고요. 거기다 이게 산악지대예요. 거기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물이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 피해가 컸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산악지대면은 아무래도 경사가 급하면 물이 내려오는 힘이 더 강해졌겠죠. 위치 에너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피해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선시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피해 지역의 관계자들을 좀 파견했고 먼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임시 숙소, 식량, 식수, 땔감, 식료품, 의약품 이런 것들을 보급을 했다 그러는데 북한의 웹사이트 내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각의 사무국, 교육위원회, 수산성, 대성지도국 이런 데서 각종 건설 자재와 설비, 생활 필수품을 지원했고 임업성에서는 통나무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만수대 예술단 경제선동 분견대, 중앙예술인 경제선동대 같은 여러 예술단체가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라선시의 위문 공연을 펼쳤다고 그러고요. 또 그 함경북도 지역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식량, 의류, 가정용품 이런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라선시에 라선특별시 복구사령부가 조직돼서 부근의 군단 군인들, 그 다음에 은덕군, 부령군의 노동자, 농장원 등 7만여 명이 복구에 투입됐다 그러네요.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역량이 투입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여기 특히 이제 주목을 끄는 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라선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올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계기가 당창건 70주년이잖아요. 네. 이제 10월 10일을 앞두고 8월 말에 이렇게 딱 큰 피해가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좀 집중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8월 27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라선시 홍수 피해 복구 사업을 중요 의제로 상정을 하고 인민군이 나서서 복구 작업을 당창건일 이전에 끝내라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 확대회의가 왜 열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8월 27일? 8월 25일 날 있었던 남북의 합의 관련해서 열렸던 회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그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 때문에 네. 전쟁 직전까지 막 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극적으로 이제 8월 25일 날 남북 간에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회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안건 의제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이제 라선시 홍수 문제가 중요 의제로 상정됐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그 북한의 우리민족길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평가했냐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취급해야 할 순간도 미룰 수 없는 중대사였고 인민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운 조선노동당이 지체 없이 먼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약간 좀 뜬금없지 않아요? 재해가 발생했는데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걸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걸 한 거죠. 네. 군대를 동원해서 복구를 빨리 해야 된다. 이걸로 이제 최우선 과제,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렇게 했다는 게, 우리 한국에서도 뭐 수해가 나면 군인들 동원해서 수해 복구하기도 하지만, 최우선 과제, 미룰 수 없는 과제,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약간 좀 특이하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재해가 발생하면 뭐 당에서도 뭐 협의를 열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정부에서 많이 하죠. 네. 우리로 치면 이제 안행부, 행안부로 바뀌었나? 뭐 아무튼 거기 부서라든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 북에서는 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한 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군 중심의 어떤 성군 정치 이런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김정은 제1위원장이 9월 3일 날 라선시에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보냈고 9월 중순에는 라선시를 직접 방문해서 복구 상황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직접 피해 복구 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찾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력과 통신, 철도망 임시 복구가 기본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치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까지 복구를 무조건 끝내도록 재차 지시를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왔다 간 뒤로 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 뭐 권성호 국가건설감독상, 강영수 도시경영상, 림경만 라선시당 책임비서 이런 간부들과 그 라선시 복구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이 라선시에 모여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 현지 지시 관철 걸기 모임도 진행을 했다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복구가 됐는데 여기에는 국제사회 지원도 상당한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을 했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실제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UN 기구들이 일단 그 라선 지역에 실사단을 보냈고 유럽연합은 15만 유로를 지원했습니다. 15만 유로면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다음에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에서 6만여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의료 구호 세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그 국제 적십자사 적신월사 연맹에서는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9월 21일 날 북한 수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단 방수천과 천막, 조리기구, 위생용품과 수질 정화제 등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해를 입은 900여 가구 3,541명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 긴급기금에서 21만 달러를 책정했고 이후에 27만 달러를 또 추가로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인 세계 기아원조, 프랑스의 프리미어 어전스, 미국의 쉘터박스 이런 이제 민간 단체들도 북한에서 이제 지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에 지원을 결정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해 복구를 했는데 이 피해 복구 상황이 상당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천여 세대 살림집과 80여 동의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 보수를 완료했고 9월 중순에는 40여 개 공장 기업소의 생산이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 발생했으니까 9월 중순이면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공장 기업소의 생산이 정상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하순 피해 발생이 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난 9월 하순에는 이 피해가 집중됐던 백학동 지역에 1,300여 세대 단층 주택이 완공됐고 인근의 청계동, 유현동, 광곡동 지구 등 여러 곳에 500여 세대의 소층 단층 주택이 새로 건설됐다 그래요. 한 달 만에 1,800여 세대 집을 지었다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피해 상황을 보면 천여 채 주택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네. 뭐 완파된 것도 있고 부분 파손된 것도 있고 그런데 1,800여 세대가 생겼어요.
더 좋아졌죠. 네. 집이 더 좋아졌어요. 더 많아졌죠, 일단. 네. 그리고 새로 지은 집들이 이제 사진이 공개됐는데, 일단 뭐 새로 지은 집이니까 꽤 깔끔하게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 북에서 또 중앙에서 집들이 선물까지 보내줬어요. 새 집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 이제 생활 필수품에다가. 저도 사진을 봤더니 TV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TV까지 선물을 해줬어요. 네. TV도 그 평면 TV죠. 네, 평면 TV죠. 그 액정 TV. 아무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또 방문했습니다. 피해 복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고 10월 7일 날 직접 현지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들이 새 집들이를 하는 자기들에게 당에서 TV를 비롯한 생활 필수품들을 선물로 보내준 데에 대하여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기쁘다.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복구가 했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어쨌든 총 집중을 한 거잖아요. 네. 7만여 명이 이렇게 복구에 투입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 투입된 거고 여기다 이제 특히 군대를 직접 투입한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효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이제 당창건 70주년을 앞두고 큰 이제 태풍 피해가 있었는데 이걸 한 달 만에 빠르게 복구했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어떠신가요? 맨날 이제 저희가 수해가 나면 그냥 수해 복구를 위한 모금 이거 이제 TV를 보면 맨날 한쪽 귀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는 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매년 그 다음 해까지 이 복구 작업이 늦춰져가지고 다음에 비 오면 또 피해를 입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수해 피해 복구를 빨리 해가지고 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됐다는 게 약간 좀 어쨌든 잘 된 일인 것 같고 군대를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한 달 만에 됐다는 게 좀 대단한 일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혜민 기자님은? 네.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도와주고 한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근데 기본은 이제 북한 내에서 어쨌든 한 것 같은데, 왜 1000세대가 아니고 1800세대를 만들었을까요? 이양 짓는 김에 더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갈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북한은 이제 주택이 사실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계속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 아마 피해 복구하는 김에 그동안 부족했던 주택을 아예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하자. 뭐 이런 측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좀 봤을 때는 일단은 구호까지는 한 것 같고, 재난 구호까지는. 네. 근데 장기적인 피해를 일어났을 때 장기 대책 있잖아요. 네. 다시는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좀 얼마나 취해졌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홍수나 이런 게 쏟아졌을 때 그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네. 네. 뭐 알려진 바가 없으니 뭐 네, 아직은 없고. 뭐 그런 것까지는 하지 네. 않았지 않았을까. 일단은 그 집이 없이 나앉게 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그 임시 쉼터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임시 숙소 뭐 천막을 쳤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제 뭐 공공 건물로 갔던지 뭐 그랬겠죠. 저희는 찜질방 가면 되잖아요, 한국. 그것도 북한은 이제 뭐 도시나 가능하지 이런데 사실 여기 보니까 분위기가 그냥 산골 마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산골 마을인데 이렇게 많이 살고 또 공장도 40개 정도 있었던 거죠. 네. 라선이 약간 그 경제 그거 아닌가요? 특구죠, 특구. 특구인데 네. 약간 이렇게 돼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뭐 한 달도 안 돼서 공장을 재가동했다고 하니까 경제는 좀 큰 피해는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이제 관심이 집중된 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복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네.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네. 북한에서 보통 재난이 이렇게 발생하면 피해 복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용천역 그 네. 폭파 사고 아세요? 네. 그때 기차 폭발하면서 거의 뭐 진짜 핵폭발 수준의 사진 보니까 구덩이가 50m 가까이 파였더라고요. 네. 그 히로시마 핵폭탄 터졌을 때 구덩이가 50m 파였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복구를 해가지고 그 외국에 이제 막 그 시찰단들이 있었어요. 피해 이제 상황 보고 이렇게 막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네. 있었는데 가서 되게 놀랐다 그래요. 피해 복구 상황이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그때는 이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특히
인근 학교가 완전히 박살나면서 어린 애들이 되게 많이 다쳤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헬기로 환자들을 수송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날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했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이제 대규모 재난에 대한 피해 복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필리핀에서 그 홍수가 일어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들이 물에 떠다니던데. 동물원이 잠겼나 보네.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 그냥 네, 키우던 동물들이 물에 짐승들이나? 떠다니고 했는데 필리핀에 태풍이 온 건가요? 태풍이 왔는지 홍수가 나서 물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네. 동물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꾸 이 기상 재해 이변 이런 것들이 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인가요?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산에 나무가 없어서. 모르죠 뭐. 네. 뭐 어차피 필리핀 그쪽은 워낙 비가 많이 온 동네라서 또 네. 그런 피해가 자주 있잖아요. 어쨌든 북한의 이런 재난이 좀 다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8월 말에 태풍 고니의 여파로 네. 큰 피해를 봤던 라선 씨가 어떻게 피해 복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